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미국과 이란이 심상치 않더니 호르무즈 해협이 또다시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엔 이제 트럼프가 제대로 열받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일 이제 기자회견이었죠. 이란을 상대하는 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선언하더니 의회에다가요. 이란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주일째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퍼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무인 스상 드론까지 투입해가지고요.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테헤란 인근공항까지 폭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로 이란 본토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인데 박현도 교수님,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예, 바로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에 보복 공격을 가했고요. 어제부터는 쿠웨이트의 발전소, 담수화 시설 등 민간 기반 시설까지 폭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요. 중동에 있는 트럼프 소유 부동산을 공습 목표물로 지정을 하면서 네.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에 있는 골프 클럽과 호텔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와, 분위기 험악합니다. MOU 체결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지난주부터 저도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답답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이란의 과욕이 미국 공격의 빌미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MOU를 체결했으면은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통행료는 나중에 받더라도 60일은 협조를 했어야죠. 근데 통제권을 앞세워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심하게 한 일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지난주 열린 하메네이 장례식 장면인데요. 저는 이것도 트럼프에게는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추모 분위기가 삽시간에 미국을 향한 분노의 현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ما تا پای جانمون تا آخرین قطره خونمون برای این کشور هستیم و می‌جنگیم. 장례 행렬에는 트럼프를 죽여라라는 현수막과 슬로건이 등장했고요. 연단에 오른 사회자는 트럼프를 향한 복수를 크게 선창했습니다. کسی که کشت امام مرا چرا نکشی از این به بعد کفن جای جام بر تن ماست قسم به خون تو قتل ترامپ گردن ماست. 사회자의 발언 수위인데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장례의 장면 전반적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죽음에 대해 오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례식 현장에는 주로 이 보수 강경파가 모인 탓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란은 신정 체제 국가이다 보니까요. 이 지도자가 죽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격렬하게 슬퍼하는 게 오랜 종교 의식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특히 이번에는 공습으로 살해된 순교자로 여기기 때문에 애도를 넘어서 분노와 복수심으로 번진 겁니다. 이 혁명광장의 광고판에는 관에 누워있는 트럼프의 모습이 내걸렸고요. 이스라엘발 보도이긴 합니다만 이란의 혁명수비대 산하에 트럼프 암살 전문 부대까지 창설됐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라면 사실 섬뜩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앵커님, 혹시 2년 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2년 전이요? 네네. 아유, 지난주 일도 잘 생각을 왜 그러세요? 아직 한창이신데. 어려운 일입니다. 네, 미국 대선 이 유세 현장에서 총알이 왼쪽 귀를 스쳐 지나가서 이 트럼프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네, 올해만 해도 4월엔 백악관 이 출입기자 만찬장에서 그리고 또 최근 열린 UFC 프리덤 250 행사에서도 총기 테러 모의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국내에서도 암살 시도가 잇따르는데 7월 초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는 이란이 트럼프의 암살을 모의한다 이런 첩보까지 보도가 됐어요. 네.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난 들은 바가 없어 이러면서 선을 긋긴 했지만 그렇게 자랑하던 신형 에어포스 1 대신 구형 전용기로 갈아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살 첩보가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좀 쓰이지 않았었을까요? 예, 공교롭게도 지난 11일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이 그레이엄은 이 대표적인 공화당 외교안보통이고 대이란 강경파이자 트럼프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예, 공식 사인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대동막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그레이엄은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도 만나고 트럼프와 통화도 하는 아주 멀쩡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지금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음모론이요? 네, 이란 국영
TV가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소식을 두 번이나 전한다고 하면서 네. 우리 암살 리스트에 오른 트럼프 최측근이 죽었다. 그러면서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거든요. 네, 아무리 기뻐도 그런 발언은 사실 오해를 살만하네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이야말로 테러리스트죠. 트럼프 일기 때 국민 영웅이었던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했고요. 작년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군 핵심 사령관들을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지어 최고 지도자까지 죽였잖아요. 네. 트럼프를 향한 복수심으로 내부 결집을 유도하는 동시에 트럼프한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너를 노리고 있다. 뭐 예. 이런 메시지로 심리적 압박, 고도의 심리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휴전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란에 이어서 미국도 지금 역봉쇄를 재개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관련 선박만 봉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외신에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올라왔어요. 네. 미군이 남쪽 항로는 안전하니까 이용하라 이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 선박들한테 계속 문전을 쳤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한 선원이 열이 받아가지고 F자로 시작하는 욕을 막 퍼부었다는 거죠. 거친 네, 그렇습니다. 말이었는데.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누가 거길 지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게다가 또 난리가 났던 게 트럼프가 통행료 20%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We guarded the strait for 50 years more, and we never got paid for it. And now we're going to guard it.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I was called by different people, different countries, and they said, we'd love to do it a different way. We'd love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with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nd I like that, actually, because I don't think anybody should be able to charge a fee for the strait. 저 통행료 20%에 기가 막혔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한 얘기였나요? 그게 좀 애매해요. 아하. 트럼프는요, 올카고 쉬프트라고 해가지고요. 네.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라고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선저가인지 운송비인지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건데 일반적으로 선저가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잠깐 보시면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건요. 1배럴당 1달러 통행료예요. 그렇죠. 그럼 이란한테는 200만 달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배는요. 네. 그런데 트럼프의 요구대로 하자면 먼저 선저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200만 배럴에 현재 유가가 80달러거든요. 배럴당. 네. 그럼 이거 곱하면은 1억 6천만 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20%니까 이제 얼마가 될까요? 아니, 1억 달러에 20%만 해도 2천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3,200만 달러나 되는 겁니다. 어휴. 이란한테는 이게 2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을 내야 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3,200만 달러니까 그 16배인 480억 원이나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비현실적인 가격을 양쪽에 다 내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루 만에 말을 바꿨죠. 왜냐하면 그 발언 이후에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한 거죠. 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걸프국이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타코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것도 트럼프의 주장일 뿐 어느 국가가 얼마나 투자하겠다는 건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네.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그 투자 기금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번에 받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참 언제나처럼 여러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전선으로 불이 옮겨 붙고 있다라는 게 큰일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예멘 후티 반군의 휴전이 4년 만에 깨졌거든요. 네. 얼마 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하 공항을 폭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사나 공항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이건 뭐 사우디아라비아 소행이라는 거죠. 아하. 예멘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가 한 거다라고 입장을 내놨지만 미국의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은요 무함마드 빈 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트럼프한테 미리 승인을 받고 예멘을 공격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합니다. 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우디는 왜 갑자기 후티를 공격한 걸까요? 아마도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한 후티 대표단이요 예멘으로 돌아갈 때 이란의 마한 항공을 타고 귀국했는데 여기에 이란이 무기랑 군사 전문가들을 같이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공항을 공격한 걸로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후티가요 바브엘 만데브 해협 봉쇄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거든요. 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요 아델만하고 홍해를 잇는 길목입니다. 여기로 국제 원유의 12%가 오거든요. 네. 호르무즈와 바브엘 만데브가 동시에 막히면 30%가 넘는 운송 길목이 막히는 거라서요. 예.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네. 그동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원유 공급 공백을 메워왔던 게 3월 달에 긴급 방출을 결정했던 전략 비축유였거든요. 근데 이미 그 75%가 시장이 풀려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잖아요.
이제는 이런 전략 비축류라는 완충 장치 없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 케이스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설마 여기에서 지상전까지 확대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가 이 지상군 투입 작전까지 보도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요? 네, 지금 양국 사이의 갈등의 중심이 사실은 이 핵 문제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로 빠르게 전이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특히 이란에서는 이 호르무즈가 수십 개의 핵무기보다 더 낫다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지렛대가 된 것이에요. 맞습니다. 미국은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핵 협의도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상군 투입 카드는 사실 전쟁 저 3월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쓰지 네. 못한 카드거든요. 과연 지금이라고 쓸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도 김재천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 알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가 없죠. 예, 워낙 변칙적이라 갑자기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7월 말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린세 그레함 장례식에 참석하러 미국에 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게 변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작한 전쟁이라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텐데 말이죠. 네. 부디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